찬란한 광기 어린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저는 진행자 서정숙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나를 인기 있게 하는 힘, 칭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가 한지훈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칭찬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네. 한참 굉장히 유명했던 책 제목 중에서도 칭찬은 땡땡을 춤추게 한다 네. 라는 것이 있었죠. 네. 참 칭찬이라는 건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갖다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이게요, 칭찬이라는 것은 사람을 녹여요. 아, 그럼요. 그렇죠? 아, 이쁘다. 생각만 해도 벌써 막 웃음꽃이. 네, 살이 좀 빠져 보이는데 미스 코리아 같아. 뭐 우와.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죠. 네. 아름답다, 뭐 좋다. 아, 그것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고 말하죠. 네. 당신은 오늘 그 바지가 바지 핏이 너무 잘 어울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또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막 이제 업돼서 어디까지 올라갈 줄 몰라요. 네. 근데요. 발이 땅에 안 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칭찬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이 또 한 번에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칭찬에 옷을 입기 위해서 또 한 번 열심히 하죠. 그럼요. 다이어트도 동기를 부여받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칭찬이라는 철창 속에 갇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7세 아동들, 6세 아동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칭찬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면 움직여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죠. 칭찬을 들으면 서정숙 씨 기분 어때요? 날아갈 것 같죠. 비난을 들으면 어떻죠? 그 사람 미워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감정에, 내 안에 아름다운 초원의 빛과 같은 순수한 영혼의 주인이, 그 감정의 컨트롤자가 누가 되는 순간이죠? 상대방이 주는 말에 의해서 감정이 컨트롤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상대에 의해서 내 아름다운, 그리고 나의 영원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유한성에 대해서, 내 감각에 대해서 도전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남들이 던져주는 비난 한마디, 남들이 던져주는 칭찬 한마디에 좌지우지 된다면 이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원칙이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바뀌었다가 그렇죠. 그러면 내 오늘의 하루를 결정하는 주체는 나의 주체적인 의지가 아니라 바로 타인이 던져주는 썩은 고기 한 조각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TV를 봅니다.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그 상자 안에는 온갖 감정을 숨긴 인형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과 위로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감정의 조종자는 누구죠? TV죠. TV에 의해서 우리는 울고 웃어야 되며 우리의 감정은 잃어버린 거죠. 안타깝네요. 가끔 제 블로그 댓글에 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작가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럴 때 제가 화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분노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화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는 자기의 감정조차 자기가 컨트롤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제 더 이상 칭찬과 비난에 의해서 쪼그라들다 못해서 이제는 묵묵하게 자기 표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표현하라고 그러면 묘사할 수도 없으며 단어는 600단어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빠. 그거는 내용이 부실해. 그 영화 재밌었니? 아니 별로였어. 그 책은 어땠어? 별로였어. 어땠어? 완전 좋아.
감정은 인간의 고유의 감정은 다 어디로 사라졌으며 우리가 노래하는 그 감정의 여러 기법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좋다 싫다 비판 아닌 그저 어린아이의 응석바지처럼 진부해요, 좋아요, 멋있어요, 이모티콘도 그래요. 네. 전부 다 좋아요 아니면 전부 다 괴물 같은 표정을 지어요. 점, 네. 점, 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감정 제어권이 바로 칭찬이라는 것과 비난이라는 그 두 가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교란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밟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남들로부터 칭찬받았을 때 웃으십시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 감정 제어권이 사라지는 순간, 그럼으로써 우리는 허무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감정의 아름다움, 그 한편의 뮤지컬과 같은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10사람이요, 멋진 관광을 가서 바다를 탁 바라보면서요, 10사람이 와 멋있다라고 얘기하면요, 나머지 11번째 사람은 그냥 와 멋있다라고 얘기한대요. 아, 이거는 뭘까요? 내 감정 제어권이 10사람에게 뺏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정을 왜 빼앗겼냐 하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남들이 던져주는 칭찬이었다. 그것을 맞추려 가다 보면은 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줄자 잊어버렸다는 거죠. 칭찬에 속지 마십시오. 그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찬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야생성이 사라지는 순간이고 달달함의 노예가 되어서 머릿속에는 감성적인 우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가 칭찬 몇 마디만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버린다고요. 네. 머릿속에 우상이 생기는 동안에 나의 주체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회장님 이럴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코미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십니까?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찬을 한다면요, 그것은 분명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당신이 그 사람에게 유용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 두 번째,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잘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예지에서 인간은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시야나 활동 무대 및 접촉 범위가 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넓을수록 우리는 더욱 괴로워하고 번거로워진다. 역시 그것들은 걱정과 욕구와 불안을 증가시키거나 확대하기 때문이다. 장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불행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얼굴이 부드럽고 쾌활에 가까운 침착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인생의 전반부터 후반이 더욱 서글퍼지는 것도 대체로 이 때문이다. 살아갈수록 우리의 소망과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어릴 적에는 가장 가까운 환경과 좁은 범위의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청년기에 이르면 한결 확대되고 장년기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포괄하여 때로는 가장 먼 인간관계, 국가나 민족에까지 확대된다. 잘 들어보세요. 칭찬을 왜 남발하게 되냐면요, 그거는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가 점점 커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바로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 가정 구성원, 내가 언제나 편안하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 몇 명이 내 행복의 근원일 뿐입니다. 그것을 낡은 관계라고 해서 그것을 치부해버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내뱉으며 그와 친해지려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짐을 느낄 것이고 감정의 제어권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상적 인간이라면 우선 가까운 관계에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지금 낡아버린 관계, 부모, 형제,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칭찬이라면 그것은 진심이죠. 그리고 네. 혹시 아십니까? 진짜 깊은 관계에서는요, 칭찬의 이빨림 소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냥 눈길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그가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온전히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한 송이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회 속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칭찬을 남발하십시오. 그냥 칭찬을 남발해서 글을 올려주십시오. 단 당신은 칭찬을 경계하고 그 칭찬 속에서 감정 제어권을 넘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칭찬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칭찬을 받아들일 때는 나의 개성과 나의 원형이 깨지고 있지는 않나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칭찬에 관한 저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칭찬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받아들일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경계하라는 오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 저는 진행자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